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통합적, 효율적 보안 운영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에서 그 제목에서 보시겠지만 통합적, 효율적 보안 운영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시면 아마 떠오르시는 솔루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가능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고 좀 보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진지한 얘기를 하긴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보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고 많이 와주셨는데 다 보안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보안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계속 보안에서 업무를 했었고 보안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보안에 대한 업무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 보안의 업무가 그냥 단편적인 시스템과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보안 업무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안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보안의 감사, 그 다음에 규정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그 관리적인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중요성도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보안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보안에 대응을 하기 위한 솔루션들이죠. 그래서 제가 언급한 것도 꽤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저기에 있는 게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많은 보안 업무와 함께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안 업무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기획하고 예상한 대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팀원들, 같이 코워크하시는 분들과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술도 어떤 정책도 어떤 다른 것들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팀워크보다 중요한 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목표점이 뭐냐? 그냥 좀 얘기를 하면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기업의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피해당하지 않게 무조건 막는 게 보안의 어떤 숙명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야의 일을 하고 많은 솔루션들을 이제 검토하고 운영하시는 거겠죠. 그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환경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 어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보안을 논해야 하고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고민해야 될까요? 많은 서베이 결과들이 좀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는 딜로이트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이제 IDC 리포트인 것 같은데요. 저기 내용들을 그냥 쓱 보시면 솔루션이 부족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미흡합니다.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정책적이고 사람에 귀환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람이 부족합니다.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도 귀결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모든 기업이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조직적이고 금전적, 정책적 지원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리 조직이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러 가지 진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기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운영이 뭔가 본인의 보안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안 해도 될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그 브로셔에서도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저희 쪽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많이 보셨던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그 가시성의 부족이라든지 전문 인력의 부족, 상황 정보의 부족,
그다음에 뭐 많은 솔루션 이런 것들이 보안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 보안 운영을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숫자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모두가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안 솔루션은 많아지고 이벤트는 많이 뜨고 내가 뭘 할지 그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가이드 받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안전한가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조직이 보안 쪽이 더 커져서 이걸 정말 잘 해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악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당하면 침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굉장히 커져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좀 고무적인 거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2020년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을 보안 전문 일자리가 150만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리라 희망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보안 전문 인력이 있지만 보안에 전문한 인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솔루션이나 아니면 많이 조직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 들고 나온 거는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라고 하는 이제 긴 영어 단어입니다. 효율적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플랫폼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트너에서 정의한 하나의 또 시스템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SOAR이라고 하는 영역이 되는데요. 그 SOAR이라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 이제 그런 솔루션이 꼭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앞에 제가 장황하게 얘기해놓고 결국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뒤쪽에 나와서 이제 뒤쪽에 좀 남아 있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솔루션의 내용이기도 하고 기술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조직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응해야 할 뭔가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안 해도 될 것들은 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운영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옛날 저희 세대, 이전 세대는 다 알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죠. 덮어놓고 나타하면 거짓거리를 못 면한다. 이런 제가 굳이 한 거는 위협 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위협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시는 행동들은 대부분 이제 뭔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나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정제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모아놓고 보자, 쌓아놓고 보자라는 식의 어떤 인텔리전스 운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100% 좋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떤 그 데이터를 써먹어야 될 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데이터는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골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리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힘이죠.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어쨌든 간에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앞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정제된 데이터는 이렇게 모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대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솔루션이 있건 자원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현재 상황에서 현재 여기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는 고객사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보안성을 분명히 어느 정도는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과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 틀리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아까 새로운 기술을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SOAR을 굳이 언급하는 건 저희 파이어아이가 그런 제품이 일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죠.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SOAR은 파이어아이나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처음 생각했던 아주 획기적인 디자인이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솔루션 벤더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솔루션 벤더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보안을 잘하기 위해서, 보안의 어떤 특정 영역이건 전반적인 영역을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한 영역들이 굉장히 이상한 이름들, SIRP, 네, 그 다음에 뭐 ISOC, 뭐 ITS, 뭐 그러니까 유명한 것도 있지만 이상한 이름도 많이 있죠. 이러한 이름으로 제품을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레거시 솔루션이나 저희 파이어의 어떤 디텍션 솔루션들, 이런 앞에 엣지단을 막고 또 막고 뭔가 액션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의 보안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보안의 운영이나 보안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도 많이 있다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고요. 그걸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제목을 보면서 말씀드릴 때 SOAR이 이제 뭐 통합된 뭐 효율적인 뭐 시스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상되시는 솔루션이 있을 겁니다 했을 때 떠오르시는 솔루션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저는 그랬는데, 네, SIEM이 떠올랐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SIEM이라는 솔루션의 컨셉은 사실 제가 볼 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굉장히 좋은 컨셉의 좋은 제품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제품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고 뭐 어느 벤더가 좋고 나쁘고 펑션 이런 걸 떠나서 SIEM이라는 컨셉 자체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어떤 조직에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SIEM이 사실상 국내 시장에도 많이 딜리버리가 됐고, 어떤 이제 고객들은 잘 쓰고 계세요. 고객분들은 잘 쓰지만 대부분의 제가 만나본 고객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잘 운영을 못 하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당연히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SOAR이라고 하는 건 영역은 그 영역들을 조금씩 섞었죠. SIEM에 있는 기능의 일부의 기능과 그 다음에 Threat Intelligence Platform (TIP라고 했던 아까 앞서 보였던 내용, SIRP (Security Incident Response Platform), 그리고 SOA (Orchestration, Operation and Automation) 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이렇게 중간쯤 이렇게 아우르는 내용들로 구성을 한 게 SOAR이라고 하는 제품 영역입니다. 솔루션 영역이죠. 이제 이 SOAR이라는 거를 이제 저거 좋겠다고 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막 검색을 해보시면 파이어의 어떤 제품보다 다른 제품도 많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검토해 보시고 잘 맞는 이제 옷을 고르시는 건 당연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SOA라는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이제 저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가트너의 리포트를 따르죠. 가트너에 있는 리포트에 따르면 SOAR은 기업의 모든 보안 관련 데이터 및 이벤트를 수집하여 위협에 대한 빠른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위협에 대한 대응 순위를 우선 식별하고, 네, 참 주절주절 말이 많게 가트너가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되게 많은 긴 문장으로 가트너가 SOA를 정의했습니다. 말인즉슨 기능이 많고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적인 요건은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저기서 포인트 되는 것들은 소요 시간 단축이라는 말이 좀 많이 있어요. 관리 개선, 그죠? 시간 단축, 관리 개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의 어떤 데이터와 운영 환경에서 뭔가를 개선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어떤 제품군을 SOAR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제 이미 오후 세션이기 때문에, 제 세션이 막 오전 세션이었으면 뭐 질문도 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제가 얘기할 거는 힐릭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오전부터 많이 아마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고, 오며 가며 부스에서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파이어아이 힐릭스가 이제 SOAR이라고 하는 마켓에 뛰어들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갖춰야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기능 요건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운영하고 구축이 간편해야 됩니다. 로그를 통합하고 이벤트를 통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심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심을 구축할 때 여기 보시는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상당 많은 시간이 소요된 고객들의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이제 FireEye NX나 이런 장비처럼 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장비를 붙이고 파서를 만들고 로고를 정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덱싱을 걸고 룰을 만들고 오탐률을 확인하고 다시 튜닝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심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룰을 만드는 것도 굉장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를 이해해야 되고 뭐 하여튼 심을 해보신 분들은 굳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심에 대해서 꼭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신 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래서 운영이 좀 솔루션 구축과 운영이 쉬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일을 또한 또 다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FireEye 힐릭스 같은 경우에는 간편한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시기 따라서요. 힐릭스는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다는 얘기는 장비를 제가 핸딩할 필요가 없죠. 장비를 운영하고 장비가 뭐 이상이 나든 안 하든 FireEye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게 장점이죠. 또 하나, 로그 파서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 힐릭스는 로그를 안 받습니까? 네, 저희는 로그를 안 받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클라우드 컬렉터라고 하는 장비 센서가 있어요. 거기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꼽아두게 되면 브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브로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라고 하는 오픈 플랫폼 플랫폼이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픈 플랫폼은 저거 다운받아가지고 개인 PC나 개인 서버에서 쓰셔도 됩니다. 저 오픈 플랫폼을 쓰면 네트워크 트래픽 유입되는 거를 이 오픈 플랫폼 이 브로 네트워크가 메타데이터 형태로 다 생성을 해줍니다.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IDS 메타데이터, APS 메타데이터, 파이어월, 그 다음에 뭐 웹프락시, 뭐 SSL, 뭐 터널링, 뭐 이런 로그의 메타 형태로 다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꼽으면 바로 클라우드를 통해서 힐릭스의 탐지와 운영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정확한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아까 덮어놓고 놨다면 거짓골을 문명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모으려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모을 수 있는 게 위협 데이터죠. 근데 모아서 어떻게 쓰실까요? 그거를 비교해서 있으면 야 신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은 다음에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려면 그거에 대한 세부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취약점 데이터도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악성 코드 데이터는 더 많죠. 악성 코드 자체는. 그런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모으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FireEye 인텔리전스는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인텔리전스는 SOAR 또는 심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능동적 탐지를 위한 정책 룰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앞에서 막 로그도 잘 수집했어요. 잘 정제를 했고 그 다음에 위협 데이터도 받아왔어요. 아주 쓸만한 놈으로 잘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룰도 만들어야겠죠. 심은 룰을 대부분 사용자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용자가 정의하고 사용자가 튜닝하고 그걸 계속해서 나가는 게 심의 특징이죠. 그럼 룰을 어떻게 만들까요? 취약점 정보를 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취약점 정보에 있는 이제 뭐 POC 코드나 취약점에 있는 트리거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IDS 노트를 만들든지 메라룰을 만들든지 룰을 만들게 되겠죠. 아니면 스팀에서 쓰고 있는 검색 쿼리 룰을 만들겠죠. 또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가 발생했던 MD5 그다음 뭐 URI 도메인 값 가지고 룰을 만들어야겠죠. 만들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어렵겠죠. 취약점 정보도 이해해야 되고요. 이벤트의 내용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보 충분하지 않으면 또 수집을 할 수 있는 채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서 적용을 했는데 잘 만든 걸까?
이거를 누가 컨펌해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들어서 정책했는데 제대로 만든 건지 안전한 건지도 확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플랫폼입니다. SOAL도 플랫폼이긴 하지만 플랫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 사용은 사용자들이 직접 해 나가시는 거죠.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좀 고려하시면 실제로 탐지할 수 있는 룰들을 보안을 잘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파이어의 힐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 그 클라우드에 이제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를 모으는 피드가 있죠. 뭐 장비에서 모으기도 하고요. 맨디안트 컨설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아이사이트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인텔리전스 위협 정보를 바탕으로 룰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힐릭스에는 어널리틱스 엔진이라고 하는 저희 머신러닝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옆에 방 세션에서 이제 머신러닝 그런 관련된 신기술 내용들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머신러닝 기술들도 계속 적용이 장비 쪽에 적용이 되고 있고 힐릭스에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DNS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익스필트레이션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행위 관련된 로그 행위에 대한 탐지를 할 수 있는 룰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서드파티 위협 정보입니다. 저희가 인텔리전스를 대부분 기존의 NX나 EX처럼 이런 장비들은 저희 인텔만을 고집을 했죠. 저희가 확인한 것은 쓰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힐릭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발표된 데이터들 중에서도 저희가 검증이 된 것들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앞에 데모 부스에서 오셔서 물어보신 분들은 화면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장비 내에 뭐 사일런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트렌드라든지 팔로알토라든지 이쪽에서 리포팅된 데이터들도 저희 힐릭스에서는 다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로 사용하고 룰로 엮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대한 출처들도 다 적용이 돼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힐릭스만큼은 파이어아이가 다른 데이터들도 포함하면서 좀 더 플렉서블한 탐지와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좀 바꿔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위협 정보는 그냥 단순히 찾았기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아이스팀에서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룰을 적용하고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심이나 SOA랑 똑같은 뭐 이런 이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빨라야 됩니다. 그죠? 데이터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되죠. 그래야지 대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검색 쿼리는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웹여행 유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요즘 대부분 많은 솔루션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힐릭스 역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의 영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토메이션을 지금은 다 몸으로 때우고 계시죠. 그렇죠? 백신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의 데이터를 보고 거기 있는 해시 값을 발라다가 바토 조회도 해보시고 여기저기 조회를 해보시고 샘플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본인이 능력이 되시는 경우에 리버싱을 하셔서 그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백신 업체 연락해서 이거 뭐 업데이트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업데이트하고 스캐닝하고 치료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직접 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뭐 방합에서 이벤트 발생하면 목적지 조회하고 내부 통신인 IP 확인하고 내부 학습 확인하고 침해 사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 힐릭스에는 오토메이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로직들을 딸 수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원하시는 비즈니스 로직으로 구현을 해서 그대로 트리거시키고 그대로 이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말인즉슨 기술, 그러니까 기계가 기계끼리 얘기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것, 쇼 붙여서 다 끝낼 수 있는 것들은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다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받고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막 바토조회나 이런 거에 힘을 쏟고 시간을 뺏기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룰들은 얼마든지 엮어서 만들고 많이 만들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사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뭐 파이어의 장비를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장비든 간에 API를 지원하고 있으면 다 연동이 가능합니다. API나 표준 플랫폼을 쓰고 있으면
이벤트를 정보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명령을 수행하게끔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건 구축이 쉬워야 되고 인텔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플렉서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룰에 대한 그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동 오토메이션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SOAL이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보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의 본인의 팀의 효율적인 부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꼭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루션이 없더라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솔루션 통합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검토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겠죠. 뭐 꼭 굳이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면 100% 가시성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를 볼 수밖에 없죠. 가시성 효과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보안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가 정의되지 않은 채 보안 조직이 운영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이벤트를 봐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다른 분이 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결과를 내보내고 매번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좋고 어떻게 안 좋고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업무의 프로세스 정의는 이건 솔루션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오토메이션을 굳이 안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예를 들면 방화벽하고 110만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방화벽에서 디나이 로그가 발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난 이렇게 해야겠다. 백신에서 이벤트가 뜨면 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들을 정의를 해놓으실 수가 있고요. 정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그것들이 문서이지만 그게 발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위협 정보의 수집, 아까 말한 것처럼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수집하더라도 우리 회사 시스템, 우리 회사 OS나 어플리케이션과 유관된 것들, 그 중에서 우리 버전과 맞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해야 되고요. 취약점 같은 경우엔 백신과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악성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플랫폼에 다 돌아가는 악성 코드는 절대 없습니다.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어 있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 취약점들의 특정들을 좀 확인하셔서 그런 내용들은 참조값으로 쌓으면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굳이 막 쌓아가지고 모든 시스템에 연결하려고 막 붙이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뭐 기사에 있는 그 위협 정보 리포팅 하는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커뮤니티, 그 다음에 그 보안 뉴스 같은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적절하게 수집하는 활동들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토메이션 부분도 앞서 비즈니스 로직을 문서화 정의를 했다면 아주 작은 부분부터라도 오토메이션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이제 저도 뭐 개발을 예전에 어릴 때가 처음에 좀 하고 지금 안 해서 잘 못하지만 파이썬 같은 것들을 배워서 시작을 하시면 어떤 플랫폼이 없더라도 API를 활용해서 아주 기초적인 오토메이션 같은 부분들은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 해보라고 해보시라고 정의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검토를 하시고 해봤더니 정말 필요하다. 위협 데이터도 필요하고 오토메이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로그를 하는 가시성 확보도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리고 해보니 좋긴 하는데 못하겠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파이어 힐릭스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말끔하게 해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을 좀 많이 해서 그 데모 동영상은 사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데모 동영상이 앞에 부스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세션에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내리는 결론 장표인데요. 제가 SOA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파이어 힐렉스가 있다는 것을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SOAR은 말 그대로 시스템 로그를 쌓고 그것들을 분류화하고 위협 정보를 통해서 디텍팅을 강화하고 거기에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서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이제 힐릭스와 SOAR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장표는 이 내용인데요. 그냥 뭐 명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명언을 한 3개 갖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보안의 업무와 관련 없이 인생의 선배들과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건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해진 건 없으니까 해보는 게 좋다.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위해 달려가는 것들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보안 업무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뛰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스텝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분도 그런 얘기를 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은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해라. 그죠? 내가 숲속에 있는데 어떻게 나무를 안 보고 숲을 보나.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백신하고 방화벽하고 싸우고 IPS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립니까? 보긴 봐야죠. 보면서 지금의 한 스텝을 디뎌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부분 디테일하게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부분은 앞에 부스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파트너 파빌리온에서 파트너도 힐릭스를 딜리버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시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고민을 좀 해주시고 파이어 힐릭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덮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